자, 이번 시간에는 20.6 비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기전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456을 거치면서요, 계속 전지의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볼타 전지는요, 전부 다 표준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기전력은 전부 표준 전지전이었습니다. 자, 표준 무슨 상태예요? 전부 다 일몰농도라는 얘기죠. 금속은 순수한 금속,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 이온들은 일몰농도입니다. 전부 농도를 일몰농도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지전이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볼타 전지에서도 당연히 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일몰농도보다 전해질 농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농도 변화에 따라서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도 영향을 받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볼타 전지가 표준 상태가 아닐 때, 비표준 상태에서 전지 기전력이 얘네들 농도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네른스트 식이라는 식으로 그 정확한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하기 전에도 큰 그림으로 농도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전력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르 샤틀리의 원리. 르 샤틀리의 원리도 당연히 이런 산화 환원 반응에도 적용이 되고요. 농도 변화에 의해서 볼타 전지의 기전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산화 환원 반응은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죠. 순수한 아연 전극에 구리도 일몰농도, 아연 이온도 일몰농도, 구리도 순수한 구리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볼타 전지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흐르면서 1.1V가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구리2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1몰 농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몰 농도로 높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을 해보세요. 반응물의 농도가 늘어났으니까요, 정반응이 진행되려는 추진력이 더 세지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정반응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 추진력, 그 척도가 바로 전지전이었죠. 자, 그럼 이런 상태일 때는 표준 상태일 때보다 전지전이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세졌으니까. 표준 상태가 아닐 때의 기전력은 표준 상태의 기전력보다 더 큰 양수값을 가질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는 2몰 농도고요. 아연 이온의 농도를 1몰 농도가 아니라 0.1몰 농도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정반응의 추진력은 더 세지고요. 그 기전력은 더 세질 거예요. 자, 만약에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농도를 갖다가 1몰 농도가 아니라 2몰 농도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대로 1몰 농도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죠. 생성물의 농도를 더 높인 거니까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전지 기전력은 표준 상태의 전지 기전력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농도 변화가 전지전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얘네들 사이의 정확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기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른스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9장 화학연력학에서 되게 중요한 식을 하나 공부했었죠.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입니다. 자, 요게 뭐 하는 식이었나요? 그죠? 여러가지 농도 변화에 의해서 델타 G 값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거에 대한 식이었어요. 자, 요 식은 우리가 요 화살표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반응지수 Q의 수직선이죠. 최소값은 0이고요. 표준 상태라면은 Q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평형상수는 이쯤에다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델타 G0 값은 뭔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당연히 음수인 거죠.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니까 당연히 델타 G제로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Q가 1이면 자연로그 Q는 0이죠. 그럼 이 뒤에 항이 다 없어지고 델타 G는 델타 G제로가 됩니다. 이때 델타 G제로는 무슨 의미예요? 바로 표준 상태에 있는 이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이 진행되는 그 추진력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 화살표의 길이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만약에 표준 상태가 아닌 어떤 개가 있어요. 그 개의 Q 값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때는 델타 G 값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당연히 음수죠. 왜냐면 이때도 역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는요, 평형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평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센데, 이번에는 표준 상태보다 평형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델타 G는 어떨까요? 0보다 작긴 하지만 0보다 조금 작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 식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금 Q가 1보다 크니까 자연로그 Q는 양수예요. 델타 G0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델타 G는 델타 G0보다 더 작은 음수가 나옵니다.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표준 상태일 때보다 더 작다 이런 뜻이죠. 자, 만약에 어떤 개의 반응지수 Q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얘는 지금 평형으로부터 아주 멀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죠.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굉장히 셀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 식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지금 Q가 1보다 더 작죠. 그럼 자연로그 Q는 음수가 됩니다. 그럼 델타 G0에서 어떤 값을 뺀 게 델타 G니까 델타 G는 델타 G0보다 더 큰 음수가 되고요. 정반응의 추진력이 더 세지는 걸 우리가 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화학 연력학에서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전기화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지금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 전 내용을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공부했는데 20장에서는 또 뭘 공부했었나요? 바로 요식도 공부했었죠. 델타 G는 마이너스 NF2예요.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우리가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델타 G가 마이너스 NF2니까 마이너스 NF2는 표준 상태라면은 델타 G0는 마이너스 NF2 제로겠죠. 마이너스 NF2 제로 플러스 RT 자연로그 Q예요. 자, 그리고요. 요 식의 양변을 마이너스 NF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 식에 있는 이 덩어리는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R도 상수죠. 기체 상수. F도 상수입니다. 패러데이 상수. 그 다음에 온도도 거의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298K로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자연 로그는 이 상황에선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Q값이 10에 대한 지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연 로그보다는 상용 로그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을 변형하면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2는 2제로 마이너스 n분의 0.0592 로그 Q예요. 로그 Q. 자, 요거를 네른스트 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식입니다. 자, 볼까요? 2는 뭐예요? 표준 상태가 아닐 때 그 볼타 전지의 기전력을 얘기를 하죠. 2제로는 표준 상태의 그 볼타 전지의 기전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0.0592는요. 그냥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수들이 합쳐진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 n은 뭐였어요?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q는 당연히 반응 지수입니다. 자, 그럼 요 상황도 아까 그 수직선상에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반응 지수 q의 수직선이고요. 표준 상태를 이쯤에다 잡고 평형상수 k를 여기다 잡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볼타 전지가 표준 상태에 있다면은 그때 표준 전지 전이 이제로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당연히 양수인 거죠. 예.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이제로는 양수겠죠. 자, 그리고 표준 상태라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표준 상태에서는 Q가 1이니까 로그 Q는 0이 되고요. 이 뒤에 항이 다 없어지고 2는 2제로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표준 상태에서는 E는 2제로가 됩니다. 자, 만약에 Q가 더 왼쪽에 있다고 해볼까요? 1보다 더 작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Q가 1보다 더 작다라는 것은 표준 상태보다 반응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세지고요.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걔가 평형으로부터 더 멀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죠?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은 E는 2제로보다 더 큰 양수값이 나오겠죠. 이 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가 1보다 작으면요, 로그 Q는 음수죠. 근데 마이너스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곱해져서 플러스가 됩니다. E는 2제로에 어떤 양수를 더한 값이고요. 당연히 그때 전지 전위는 표준 상태의 전지 전위보다 더 큰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생각하든 르샤틀리에 원리로 생각하든 아니면 네른스트식으로 생각하든 다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어떤 볼타 전지의 Q값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평형으로부터 더 왼쪽에 있긴 하지만 평형에 가깝죠.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약하고요. E는 2제로보다 더 작은 양수일 거예요. 자, 우리가 르샤틀리에 원리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표준 상태보다 생성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정반응의 추진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요, 네른스트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Q가 1보다 더 크면 로그 Q는 양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E는 2제로에서 어떤 양수값을 빼게 됩니다. 당연히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은 표준 상태의 표준 전지 전위보다 더 작은 양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르샤틀리에 원리로 생각하든 연력학적으로 생각하든 네른스트식으로 생각하든 다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네른스트식을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연과 구리의 볼타 전지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표준 상태입니다. 얘도 1몰 농도, 얘도 1몰 농도죠. 근데 우리가 뭘 가정할 거냐면요, 이 아연 이온의 농도를 0.05몰 농도로 하고 구리 이온의 농도를 5몰 농도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는 당연히 표준 상태가 아니니까 표준 전지 전위도 아니겠죠. 1.1V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몇 볼트가 측정될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 농도를 볼 때 바로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지금 표준 상태일 때보다 반응물의 농도는 더 커지고 생성물의 농도는 더 작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볼타 전지의 기전력은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의 척도니까 당연히 1.1V보다 더 큰 기전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는 2제로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였죠. 자,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E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2제로는 1.1V입니다. 표준 상태에서의 전지 기전력이 1.1V죠. 빼기 n은 뭡니까? n은 2였죠. 여기서 2분의 0.0592. 자, 항상 네른스트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Q입니다. Q. 자, 이러한 볼타 전지의 Q값은 뭘까요? Q는 평형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순수한 고체는 평형식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연 제외되고요. 분모의 구리 2 플러스 이온의 농도, 그리고 분자에는 아연 2 플러스의 농도고요. 역시 여기에도 순수한 구리가 평형식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볼타 전지는 구리 이온의 농도가 5몰 농도고요. 아연 이온의 농도가 0.05몰 농도죠. 그럼 반응지수 Q는 얼마입니까? 바로 0.01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생성물보다 반응물이 많기 때문에 Q값이 1보다 더 작은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로그 0.01이죠. 자, 그럼 이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0.01은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2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없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전력 E는 1.1V 플러스 0.0592V겠죠.
이거는 대략 1.16V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만 적용했어도 E가 E0보다 더 클 걸 예상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6이 당연히 1.1보다는 크죠. 그래서 우리가 네른스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기전력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르샤틀리 원리로 큰 그림을 보고 큰 방향성을 먼저 알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0.11인데요. 비표준 상태에서 볼타 전지의 기전력을 계산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종들의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 상태가 아니니까 일몰 농도가 아니네요. 자, 당연히 우리가 네른스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E는 E0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구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E0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뒤에 표에 나오는 표준 환원 전위를 이용하면 되죠. 그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요. 얘는 0.79V예요. 자, 그리고 요 N은 얼마일까요?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될 때 전자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반반응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얘들을 잘 관찰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얘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됐죠. 얘가 된 겁니다. 얘는 뭐가 됐나요? 얘는 얘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H 플러스나 물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네요. 전자 몇 개가 이동을 했나요? 바로 전자 6개가 이동한 거 알 수 있죠. 전자 6개가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얘가 산화제고 얘가 환원제인 거죠. 자, 그러면 N은 바로 6입니다. 자, 항상 이게 Q가 제일 문제가 되죠. 일단 평형식을 한번 써보죠. 자, Q 값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평에서 공부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반응물은 분모에다 쓰고요. 생성물은 분자에다 씁니다. 그리고 계수는 지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4, 여기 6 나오는데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14승이고 6승입니다. 이상하게 보여도 자, 그리고 여기 주어진 농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세브 2-는 2몰 농도예요. 그리고 H 플러스는 1몰 농도입니다. 1에 14승이니까 어차피 1이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I-의 농도도 1몰 농도예요. 그리고 크롬 3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자, 얘를 다 계산을 하면요. 어차피 다 1 상쇄되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Q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 다 계산하면요.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0.89V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 상황을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응지수 Q에 대한 수직선이 있고요. 표준 상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E0가 양수니까 평상수 K는 1보다 훨씬 더 큰 이쯤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자, 표준 상태의 기전력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으로 가려는 추진력에 비례하니까 바로 요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볼타 전지는 어때요? 생성물은 더 적고 반응물은 더 많습니다. 평형으로부터 더 멀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당연히 Q 값은 1보다 훨씬 작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 거죠. 당연히 이 볼타 전지는 표준 상태일 때보다 정반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더 세집니다. 추진력이 더 세다라는 것은 기전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표준 상태의 기전력보다 지금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이 더 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보충 예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볼타 전지도 당연히 표준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표준 전지 전위는 2.2V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풀기 전에 한번 크게 보죠. 얘가 다 1몰 농도고 순수한 고체라면 표준 상태인데 지금 얘 어때요?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얘는 0.01입니다. 표준 상태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당연히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해서 표준 상태보다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셀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은 2.2V보다는 더 클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E는 E0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죠. 여기서 E0는 2.2V였고요. N은 얼마일까요? N은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때 전자 몇 개가 나갔나요? 바로 6개가 나갔죠? 알루미늄이 전자 6개를 잃고요. 요오드가 전자 6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N은 6이 되겠네요. 자, 항상 Q가 문제가 되는데요. 전체 평형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반응물에는 지금 순수한 고체밖에 없네요.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죠. 반응지수 Q는요. 알루미늄 3 플러스 농도의 제곱 곱하기 I 마이너스 농도의 6승이 되겠네요. 얘들은 평형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순수한 고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얘네들은 주어졌죠.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고요. I 마이너스는 0.01입니다. 걔 6승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Q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Q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입니다.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은 여기 답에 나와 있듯이 2.36V가 나옵니다.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듯이 2.36V가 2.2V보다 더 크죠? 이 볼타 전지는 표준 상태보다 더 기전력이 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0.10인데요. 어떤 볼타 전지인데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냐면요. 바로 요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아연 전극하고 수소 전극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볼타 전지죠.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연 이온의 농도는 1몰 농도, 수소 기체도 1atm의 부분합을 가지고 있대요. 만약에 여기 있는 수소 이온까지 1몰 농도다. 그럼 어때요? 얘는 표준 상태죠. 그럼 이때 측정되는 기전력은 표준 전지전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수소 전극은 환원되는 거고요. 아연 전극은 산화되죠. 표준 수소 전극의 표준 환원전이 0V에서 아연 전극의 표준 환원전이 마이너스 0.76V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양수가 돼서 플러스 0.76V가 나옵니다. 바로 이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가 0.76V다 이거죠. 자, 근데 측정되는 전압이요. 0.76V가 아니라 0.45V래요. 그럼 표준 상태보다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더 약한 거죠. 그럼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몰 농도보다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당연히 더 작은 거겠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작으냐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당연히 또 네른스트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E는 E0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입니다. 여기서 E0는 조금 아까 계산했듯이 0.76V고요. n은 2입니다. 그죠?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2. 자, Q를 구해볼까요? Q는 전체 평형식은 어때요? 얘는 순수한 고체니까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고요. 분모에 H 플러스 몰 농도의 제곱분에 아연 2 플러스 농도 곱하기 수소 기체의 부분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얘도 1몰 농도, 얘도 1몰 농도로 주어졌죠? 이 반응지수 Q는 오로지 H 플러스의 몰 농도에만 좌우가 되네요. 그럼 얘 하나만 미지수고요.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얘가 또 0.45V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예요.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듯이 르샤틀리 원리로 예상할 수 있었죠?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이 표준 전지 전위보다 더 작은 걸로부터 H+의 몰농도가 1몰농도보다 훨씬 더 작을 걸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전압을 이용해서 뭘 구한 건가요? 용액의 H+의 농도, 즉 이 용액의 pH를 측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어떤 볼타 전지를 만들고요. 그 볼타 전지의 Q값이 오로지 이 H+의 몰농도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1이었잖아요. 다른 화학종의 농도를 다 고정시켜 놓고 오로지 pH에 의해서만 Q값이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볼타 전지의 기전력을 측정하려면은 Q값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그 Q값을 통해서 H+의 몰농도 바로 pH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pH 미터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pH 미터는 이런 식의 볼타 전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칼로멜 전극이나 아니면 은염화은 전극 그런 거를 기준 전극으로 해가지고 pH를 측정을 하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볼타 전지가 있는데요. 그 볼타 전지를 이루고 있는 두 반반응하고 그 각각의 표준 환원 전위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볼타 전지의 기전력이 몇 볼트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레른스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E는 E0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레른스식을 적용하려면요. n도 알아야 되고 q도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먼저. 그죠. 전체 균형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전체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가 산화양극이고 뭐가 환원음극일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전체 산화환원 반응 균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걸 알려면은 표준 환원전이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0.25는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0.74V는 더 왼쪽이니까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전극으로 이루어진 볼타 전지 어때요? 전자는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겠죠. 얘가 산화양극, 얘는 환원음극입니다. 얘가 산화양극, 얘가 환원음극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자 개수가 안 맞죠. 얘는 3개, 얘는 2개니까 여기다는 2를 곱하고 여기다는 3을 곱해야 됩니다. 전체 반응 균형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크롬은 산화됐고요. 니켈은 환원됐습니다. 크롬이 산화양극이고 니켈 전극이 환원음극이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반반응에 개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볼타 전지의 표준 전지 전위 E0 값은 얼마인가요? 바로 요 화살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얘는 0.49V입니다. 얘가 바로 0.49V인 거죠. 그리고 N은 얼마입니까? N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6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Q는 얼마인가요? Q는요, 우리가 전체 산화하는 반응 균형식이 있으니까 금방 쓸 수가 있죠. 얘도 순수한 고체, 얘도 순수한 고체입니다.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고요. Q는 니켈 2 플러스 농도의 세제곱분의 크롬 3 플러스 농도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면은 0.01의 세제곱분의 0.001의 제곱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게? 결국은 얘가 1인 거죠. 다 상쇄돼서 그냥 1입니다. 그럼 로그 Q는 0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항이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냥 2는 E0가 되는 거죠. 답은 0.49V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네른스식을 여러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물론 자세한 계산도 중요하지만은 계산을 하기 전에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먼저 큰 그림을 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농도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